자, 이번 시간부터는 교재에 나와 있는 가정법에 대해서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합시다. 자, 혹시 나는 가정법에 대해서 기초가 좀 모자라다, 이런 학생들은 지금 이 수업을 바로 듣는 것보다 전 시간에 올린 자료가 있는데, 그러니까 가정법 전반적인 내용을 다루고 있는 강의가 있는데, 그걸 먼저 보고 이 수업을 듣길 바랄게요. 왜냐하면 그렇게 해야만이 훨씬 더 이해가 빠를 테니까 꼭 그렇게 하시고, 자, 가정법 파트는 수업을 어떻게 진행을 할 거냐? 총 4번에 걸쳐서 수업이 진행이 될 겁니다. 자, 첫 시간에는 조건을 나타내는 if랑 가정법 과거를 묶어서 수업을 할 거고요. 두 번째 시간에는 가정법 과거 완료. 세 번째 시간에는 혼합가정법, 가정법 현재 명사절, if의 생략, 요걸 묶어서 수업을 진행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중간 기말고사 대비 문제를 같이 풀어보면서 마무리를 할게요. 자, 그러면 첫 시간이니까 조건을 나타내는 if랑 가정법 과거를 배우게 될 텐데, 우선 조건을 나타내는 if부터 보도록 합시다. 자, 조건을 나타내는 if절이라. 자, 이것을 우리가 다른 말로, 그렇죠, 단순 조건문이라고 하는데, 이 단순 조건문에 대해서 잘 알아야만이 뒤에 배우는 가정법 문장을 가지고 우리가 잘 이해할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이 파트부터 좀 자세히 보도록 할게요. 자, if는 뭐뭐 한다면, 뭐뭐라면의 뜻으로 현재나 미래 실제로 일어날 수 있는 상황에 대해 조건을 나타낸다. 자, 중요한 말이 실제로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이다 라는 거. 이 문장은 보면 주절이 지금 현재 시제죠. 자, 밑에 문장은 주절이 지금 보면 will, 미래 시제입니다. 지금처럼 현재가 됐든 미래 시제가 됐든 실제로 일어날 수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사용하는 게 단순 조건 if 절이다, if문이다. 그러면 과거 시제는 또 사용하지 못하느냐? 그렇진 않아요. 자, 밑으로 내려가 볼게요. if절은 과거에 실제로 일어난 사실에 대한 조건을 나타낼 수도 있다. 즉, 현재가 됐든 미래가 됐든 과거가 됐든 실제 일어난 사실 혹은 일어날 가능성이 있는 그러한 상황에 대해서 사용을 한다. 가정법은 상대적으로 일어날 가능성이 없거나 희박한 경우에 사용을 한다라는 거. 그 차이가 있는 거고요. 자, 그래서 단순 조건문 예문을 하나씩 보도록 할게요. 만일에 네가 설거지를 한다면 나는 너의 정장을 다려줄 수 있다. 상대편이 설거지를 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그럴 때 사용을 할 거고, 지금 주절이 현재 시제죠. 그래서 이 문장은 현재 시제의 문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만일에 우리가 안다면, 그들의 언어를 안다면 그것은 쉬울 것이다. 그들과 함께 의사소통하는 것은 쉬울 것이다. 여기서 it이라고 하는 건 그렇죠, 가주어, 그 다음에 to 다음이 진주어. 지금 주절이 시제가 어때요? will이 들어가 있으니까 무슨 시제? 그렇죠, 미래 시제다. 그리고 실제로 내용도 미래의 내용을 담고 있으니까 의사소통하는 게 쉬워질 것이다. 미래의 내용이니까. 그러면 종속절을 봅시다. if절. if절. 우리가 그들의 언어를 배운다면 그것도 사실은 이 주절과 시제를 같이 해서 미래의 내용을 담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런데 이상하죠. 왜냐하면 know를 썼지 will know를 쓴 게 아니니까. 자, 언뜻 봤을 때는 이게 시제 일치를 시키지 않았기 때문에 틀린 문장이라고 보이지만 사실은 여기에 know 앞에 will을 쓰면 틀린 문장이 된다라는 거.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데 학교 시험에 자주 등장을 하거든요. 그래서 꼭 알아둬야 될 부분이고, 결론부터 얘기하면 조건이나 때를 나타내는 부사절에서는 미래 시제를 못 쓰고 대신 반드시 현재 시제를 써야 된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자, if니까 무슨 문? 조건문. 우리가 부사절이라고 하는 건 앞에서 쌤이 분사구문 할 때 자세하게 설명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부사절에 대해서는 좀 잘 알아둘 필요가 있고요. 자, 이러한 if절이 부사절인데 이러한 부사절에서는 미래 시제를 못 쓰고 현재 시제를 써야만 합니다. 그러니까 will know를 쓰면 안 되고 know를 써야 된다. 자, 여기에 설명이 잘 되어 있는데 미래일을 나타낸다 하더라도 if절의 동사는 항상 현재형으로 쓴다. 그렇죠? 만일에 맘이 나를 내일 데리러 온다면 나는 매우 행복할 것이다. 자, 행복할 것이다. 주절의 시제가 will이 들어가 있으니까 미래 시제. 그래서 맘이 오는 것도 미래니까 will을 써야 되는 것 같지만, 자, will을 쓰면 안 된다. 뭘 써야 된다? 그렇죠. comes를 써야 된다. come이 아니라 comes. 왜? 맘이 3인칭 단수.
그리고 현재 형태니까 comes를 써야 되겠죠? 그게 바로 여기에 나와 있는 문장입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과거에 실제로 일어난 사실에 대한 조건을 나타내는 조건문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합시다. 예문을 보면 만일에 그가 그처럼 행동 acted 했다면, 과거에 했다면 그는 과거에 정말 바보였다. 시제가 과거 시제인 거죠. 그러나 그가 그렇게 행동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우리가 이 문장을 사용을 할 거고, 요거와 비교해서 이 문장 봅시다. 만일에 그가 그렇게 행동한다면 줄리는 매우 화가 날 것이다. 이 문장은 단순 조건문인데 반해서 자, 밑에 있는 문장 얘는 가정법 과거 문장입니다. 가정법 과거. 가정법 과거라고 하는 건 현재 사실에 반대되는 일을 가정한다. 그가 현재 그렇게 행동한다면, 즉 그렇게 행동하지 않는 상황을 얘기를 하는 거고, 그래서 줄리가 화를 내고 있는 상황이 아니다라는 거. 그러니까 반대되는 내용을 가정할 때 우리가 가정법을 쓰는 거고, 그러면 문장의 겉모양만 보고 우리가 가정법 과거인지 단순 조건문의 과거 형태인지를 우리가 어떻게 아느냐, 문맥, 컨텍스트를 보고 우리가 판단해야 된다라는 거죠. 앞에 문장과 뒤에 문장의 문장 흐름상, 내용 흐름상 이게 현재 사실에 반대되는 내용을 가정을 하는지 아니면 단순하게 조건문을 쓰고 있는지 그거를 잘 파악을 해야 됩니다. 물론 가정법 문장에서는 주절을 보면은 지금 would라고 하는 조동사 과거 형태가 있죠. 그러니까 가정법 주절에는 would, could, should, might 이러한 조동사들 중에 하나가 등장을 하니까 이걸 보고 우리가 가정법 과거인지도 물론 판단을 할 수 있지만 문장의 겉모양만 보고 섣불리 판단하기보다는 의미상으로 찾는 게 더 확실하다라는 거 기억을 해두세요. 자, 밑에 나와 있는 if와 when 이 부분은 크게 많이 신경 쓰지 않아도 될 겁니다. if를 써야 될지 when을 써야 될지 뭐 시험 문제 나오거나 이러진 않고 if하고 when을 썼을 때 약간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건데 만일에 내가 다니엘을 만난다면 나는 그에게 뭐 하도록 할 것이다. 사역동사 let이죠. 알도록 할 것이다. 대절을 알도록 할 것이다. 네가 병원에 있다는 것을 알도록 할 것이다. 즉 의역하면 병원에 있다는 걸 알려줄 것이다. 이 말일 거고 if라고 하는 접속사를 썼다는 것은 사실은 만날 가능성이 확실한 거는 또 아닌 거죠. 가능성은 있지만 확실하지 않을 때 if를 쓰게 될 거고 만약에 좀 더 확실하다. 그러면 when을 쓰게 될 텐데 자, 예문을 보면 내가 다니엘을 만났을 때 내가 그에게 대절을 알려줄 거다. 네가 병원에 있다는 것을 알려줄 거다. 자, when을 쓰게 되면 만난다라고 하는 게 좀 더 확실해진다. 뭐 이런 의미니까 가볍게 이해하고 지나가면 될 것 같아요. 이번에는 문제를 한번 풀어봅시다. Practice 1. 괄호 안에 주어진 단어를 이용하여 조건을 나타내는 if절을 완성하세요. 자, 조건을 나타내는 if절. 단순 조건문에 관련된 문제인데 쌤이랑 8번, 9번, 10번만 풀어봅시다. 만일에 그녀가 10분 안에 퀴즈를 solved, 풀었다면 그녀는 매우 똑똑한 소녀였다. was 과거 시제 주절. 자, 그러면은 여기다가 뭘 쓰면 될까요? 그렇죠. solved라고 하는 과거 형태를 쓰면 되겠죠. 자, 과거에 그녀가 문제를 풀었는지 안 풀었는지 확실하진 않지만 그래도 풀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단순 조건은 if절을 썼다라는 거고 만일에 내 부모님들이 내가 콘서트에 가도록 허락한다면 나는 빨래를 할 것이다. 이번 달 동안. 자, 이 문장은 주절을 보니까 어때요? 자, will, 미래 시제. 그러니까 앞에 if절도 미래 시제를 써야 될 것 같지만 조건을 나타내는 부사절에서는 미래 시제 대신 무슨 시제 쓴다? 그렇죠. 현재 시제를 써야 된다. 그러면 let, 허락하다라고 하는 현재 시제. 그냥 let을 쓰면 되겠네요. 자, 잘 알겠지만 let이라고 하는 건 사역동사, 목적은 목적격 보호자리에 이렇게 동사 원형이 와야 된다라는 거 같이 꼭 기억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만일에 내가 부자가 된다면 become 나는 쓸 것이다. 나의 자산을 어디에? 돕는 데 쓸 것이다. 집에 없는 사람들을 돕는 데 쓸 것이다. 자, 9번 문제랑 마찬가지로 주절이 지금 will, 미래 시제지만 자, if절에서는 미래 쓰면 안 되니까 현재 시제 써야 되겠죠? 그래서 become. Practice 2. 보기에서 적당한 단어를 골라 알맞은 형태로 바꿔 빈칸에 쓰세요. 자, 보기에 단어들이 쭉 나와 있는데 이 단어들을 각각의 문장에
의미에 맞게 골라서 써 넣으면 되는 건데, 자, 쌤이랑 같이 풀어볼 문제는 5번, 6번, 7번 이렇게 풀어봅시다. 만일에 그녀가 충분히 블라블라 한다면 그녀는 느끼지 않을 것이다. 배고픔을 느끼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많이 배고픔을 느끼지 않을 것이다. 우리가 won't라고 하는 건 뭐의 줄임말이죠? 그렇죠. will not의 줄임말이죠. 자, 이때 if절에다가 미래 시제를 못 쓰고 대신 현재 시제 써야 되니까 먹다라고 하는 거. 자, eat이라고 하는 동사가 문맥상 의미가 가장 적절하니 3인칭 단수 현재 형태를 띄어야 되니까 eat 이렇게 써야 되겠죠. 만일에 네가 가스 냄새를 맡는다면 이렇게 될 것 같아요. 꺼라, 가스를 끄고 열어라, 모든 문과 창문들을 열어라. 명령문이죠. 주절이 명령문 형태입니다. turn off, 꺼라 이런데 이때도 마찬가지로 자, if절에서는 현재 시제를 써야 된다라는 거니까 이때도 마찬가지로 if절에서는 현재 시제를 쓴다. 자, 여기에는 그래서 가스 냄새를 맡다. 그래서 smell을 쓰게 될 텐데 이때 smell은 감각동사가 아니고 타동사로 사용이 된 거예요. 문법 문제로는 smell이 나오는 경우는 거의 감각동사를 묻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타동사로 즉 무엇을 냄새 맡다라고 하는 뜻으로 사용이 되나 보다 정도 가볍게 보고 넘어가면 됩니다. 만일에 우리가 한 나라의 언어를 안다면 우리는 이해할 수 있다. 그 나라의 문화, 그것의 문화를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다. 자, 이 문장은 can이라고 하는 자, 주절이 현재 시제인데 그래서 시제 일체를 시켜서 자, 안다면 이러면 되니까 know를 쓰면 되겠네요.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가정법 과거에 대해서 살펴봅시다. 가정법 과거는 만약 뭐뭐 한다면 뭐뭐 할 텐데 의 뜻으로 현재 사실에 반대되는 일에 대한 가정을 나타낸다. 현재 사실에 반대된다. 이 부분이 중요하고 그 다음에 조금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현재 사실에 반대되는 것 플러스 혹은 현재 미래에 대해서 실현 불가능한 일도 가정법 과거로 표현을 한다. 이렇게 기억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가정법 과거는 어떤 식으로 표현하느냐? 형태는 이런 형태를 띠는데 if 다음에 주어를 쓰고 그 다음 동사의 과거형. 만약에 비동사다라고 하면 뭐만 쓴다? 그렇죠. were만 쓴다. 이게 중요하다고 했고 만약에 일반 동사면 go와 같은 일반 동사면 뭘 쓴다? 과거형인 went를 쓴다. 그리고 이어서 주어 그리고 would, could, should, might 중에 적절한 조동사 선택을 하고 그 다음에 조동사니까 뒤에 동사 원형 이렇게 써주면 되는데 동사의 과거형을 쓴다라고 하는 이 파트에 지금 위에 나와 있는 지문처럼 이렇게 조동사가 들어갈 수도 있으니까 그 부분은 참고를 하시고 자, 그럼 예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때문에 우리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어떻게 수용해야 하는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더 재밌을 수 없다. 지금 현재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현재 수용을 어떻게 하는지 모르니까 더 재밌을 수가 없다. 이 말인데 그걸 바꿔서 우리가 얘기를 하면 만약 우리가 수영을 어떻게 하는지 안다면 그러면 우리는 더 재밌을 텐데 이렇게 반대로 표현을 하게 되는데 이러한 형태가 가정법이 되는 거죠. if, 주어, we, 동사의 과거형, 일반 동사 know의 과거형 knew 썼고요. how to swim, 그 다음에 주어 we 쓰고 could, 할 수 있을 텐데니까 could를 쓰고 have, 동사 원형 썼죠. 그 다음에 more fun. 이렇게 직설적으로 상황을 설명한 문장을 우리가 직설법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그걸 가정해서 반대로 표현한 게 바로 가정법 문장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학교 시험은 가정법을 직설법으로, 직설법을 가정법으로 이렇게 시험을 낼 수도 있다라는 거 기억을 하면 좋겠고요. 교재 위로 좀 올라와서 자, 요 문장을 해석을 해볼게요. 내가 날 수 있다면 뭐뭐 할 수 있다면이라고 표현을 하기 위해서 지금 조동사를 쓴 거고 어쨌거나 과거 형태를 써야 되기 때문에 could 그리고 주어 쓰고 would 뭐뭐 할 텐데 뭐뭐 할 것일 텐데 그러니까 would를 쓰고 동사 원형 follow 그 새를 따라갈 텐데 자 그래서 이 문장의 속뜻은 뭐다? 내가 날 수가 없기 때문에 나는 그 새를 따라갈 수 없다. 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다시 교재 밑으로 내려와서
if절의 비동사는 주어의 수나 인칭에 상관없이 뭐를 쓴다? were 쓴다. was를 쓰면 안 된다라는 거고, 시험 문제는 비동사가 나왔을 땐 반드시 were를 써야 됩니다. was로 나온 경우를 틀렸다고 하기 때문에 시험 문제를 위해서는 were를 쓰는 게 원칙이다. 이렇게 알아두시고, 다음 구어체에서는 뭐를? was를 쓰기도 한다. 예문을 보면 만일에 내가 파리에 있다면 나는 나의 사촌의 결혼식에 참석할 수 있을 텐데, 자, 이 문장은 직설법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내가 파리에 지금 없기 때문에 내가 지금 나의 사촌의 결혼식에 참석할 수 없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프랙티스 3 문제 풀어보면 괄호 안의 단어를 알맞은 형태로 바꿔 빈칸에 쓰세요. 자, 쌤이랑 같이 풀어볼 문제는 뒤에 문제만 8, 9, 10번만 풀어봅시다. 만일에 그가 아프지 않다면 그는 산에 오를 수 있을 텐데, 지금 뒤에 부분 보니까 뭐 할 수 있을 텐데 가정법 과거 문장인 것 같죠? 자, 그러면 앞에를 어떻게 쓰는다? 비동사는 was가 아니라 were를 써야 되고, 그 다음에 부정이니까 not, 비동사 뒤에 not을 붙이면 되겠죠? were not. 만일에 당신이 충분한 잠을 잔다면 당신은 이 집중할 수 있다. 지금 요 파트 주저로 보니까 조동사의 과거형이 아니니까 가정법 과거 형태는 아니고 단순 if문을 쓴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자, 그러면 이 부분에 현재의 시제를 쓰면 될 텐데, 현재 시제는 계시니까 이렇게. 만일에 우리가 종종 대중교통을 이용한다면 있을 것이다. less, 더 적은 대기 오염이 있을 것이다. 지금 주절 보니까 will, 미래 시제를 나타내는 거. 그래서 가정법 형태는 아닌 거고 단순 if절인 걸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자, 미래 시제, 주절이 미래 시제지만 앞에는 어떻게? 미래 못 쓰고 현재 써야 된다. 중요하다고 했죠. 자, use. 자, 문법 문제는 보면 이렇게 주절에 could, should, would, might가 들어가면 가정법 문장으로 시험 문제를 내는 거니까 그거를 잘 보고 답을 하면 되겠죠. Practice 4. 다음 문장의 if를 이용한 가정법 문장으로 바꿔 쓰세요. 여기 나와 있는 문제가 직설법이랑 가정법이랑 바꿔서 쓰는 그러한 문제인데 학교 시험에 자주 나오니까 잘 보도록 합시다. 쌤이랑 같이 풀어볼 문제는 5번, 6번, 7번, 8번입니다. 때문에 내가 임명되었기 때문에 이 학교의 교장으로서 임명되었기 때문에 나는 will not, 떠나지 않을 것이다 이 도시를. 요게 직설법인데 이걸 가정법으로 돌려서 설명을 하면 내가 이 학교의 교장으로 임명되지 않는다면 나는 이 도시를 떠날 텐데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자, 이 부분이 긍정이니까 일단 부정으로 가야 된다는 생각을 해야 될 거고요. 이 부분은 또 부정이니까 긍정으로 가겠죠. 의미상으로 꼭 그 패턴을 외우지 않아도. 자, if 쓰고 주어 I 쓰고, 자, 비동사는 were만 쓰니까 were를 쓰고, 부정을 표현해야 되기 위해서 not, 비동사 다음에 not을 쓰고 뒤에 appointed 그대로 쓰면 되겠죠. 자, 주절로 들어가서 주어 쓰고 조동사 would, 그 다음 동사 원형 this city 이렇게 쓰면 가정법 과거 문장이 완성이 됩니다. 때문에 김씨가 찾을 수 없기 때문에 또 다른 아파트를 찾을 수 없기 때문에 그녀는 머물 것이다. 여기에 한 달 더 머물 것이다. 자, 가정법 문장으로 우리가 얘기를 해보면 만약 김씨가 다른 아파트를 찾는다면 그녀는 한 달 더 여기에 머무르지 않을 텐데, 부정인 건 긍정으로, 자, 긍정인 건 부정으로 가야 되니까 김씨를 쓰고 난 다음에 여기에 could, 가정법 과거니까 과거 시제를 써야 되는 거죠. 그래서 could find 나머지 쭉 쓴 다음에 주절로 들어가서 she, 그 다음에 would, will이니까 would로 바꾸고 조동사 과거형으로 바꾸고 긍정이니까 부정 표현을 하기 위해서 not을 써야 될 거고 나머지 거 그대로. 때문에 그녀가 그 소년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그녀는 그에게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다. 가정법 문장으로 하면 만약 그녀가 그 소년을 사랑한다면 그녀는 그에게 주의를 기울일 텐데, 자, 요 긍정 부분은 부정으로, 자, 부정 부분은 긍정으로. if 다음에 주어 쓰고 여기 love, 요거의 과거형, 일반 동사의 과거형 love들을 쓰면 될 거고 the boy,
주절로 들어가서 she, 그리고 조동사 뭐 할 텐데, 뭐뭐 할 것일 텐데 이러니까 would를 쓰고 동사 원형인 pay, 나머지 쭉 쓰면 되겠죠? 우리가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타임머신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모른다. 정확히 모른다. 무슨 일이 공룡들에게 일어났었는지 모른다. 가정법 문장을 생각해보면 만약 우리가 타임머신이 있다면 공룡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정확히 알 수 있을 텐데 부정 파트를 긍정으로 우리가 바꿔야 되니까 그걸 염두에 두면서 가정법 문장으로 만들어보면 주어 we 쓰고 have의 과거형, 일반 동사의 과거형 had, 다음 a time machine. 주절로 들어가서 우리가 정확히 알 수 있을 텐데 could를 써도 될 거고요. 알 것이다 이렇게 해서 would를 써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could나 would를 쓰고 동사 원형, 그 다음 나머지 exactly부터 쭉 쓰면 가정법 과거 문장이 완성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I wish 다음에 가정법 과거가 오는 패턴을 배우게 될 텐데 우리가 뒤에서 배우겠지만 가정법 과거뿐만이 아니라 가정법 과거 완료도 올 수 있습니다. 자, 우선 가정법 과거가 오는 문장부터 보게 될 텐데 I wish 다음에 가정법 과거는 뭐뭐라면 좋을 텐데 우리가 wish라고 하는 게 희망하다, 바라다는 의미니까 풀어서 해석하면 뭐뭐라면 좋을 텐데 이런 말이겠죠. 우리가 앞에서 가정법 과거는 현재 사실과 반대되거나 이룰 수 없는 소망을 얘기한다고 했으니까 마찬가지로 I wish랑 붙은 가정법 과거 이 부분도 현재 사실의 반대 내용을 담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자, 예문을 보면 나는 희망한다. 내가 기회를 갖기를 희망한다. 어떤 기회냐면 세계를 여행할 기회를 갖기를 희망한다. 즉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다. 가정법 과거이기 때문에 주어 다음에 have라고 하는 일반 동사의 과거형 had를 이렇게 쓴 거고 이 말의 속뜻은 나는 기회를 가지고 있지 않은 거죠. 현재 세계를 여행할 기회를 가지고 있지 않다. 그러나 세계를 여행하기를 원한다. 자, 이 가정법 문장을 우리가 직설법으로 표현을 하면 일반적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나는 유감이다. 자, 대절이 유감인데 내가 현재 이러이러한 기회를 갖지 않는 것이 유감이다. 자, 이러한 형태의 문장이 직설법 문장. 자, 또 하나 I regret that. 요거 대신에 I am sorry that으로 표현할 수 있다. 왜냐하면 sorry도 유감스러운이라는 뜻이 있죠. 나는 바란다. 대절을 바란다. 우리가 지금 방학 중이기를 바란다. 가정법 과거 패턴이다 보니까 비동사의 과거형 were이 들어와 있고 이 문장의 속뜻은 우리는 지금 방학이 아니다. 그러나 나는 지금 방학이기를 원한다. 이런 말이고 직설법으로 표현을 할 때는 나는 유감이다. 대절이 유감이다. 현재죠. 우리가 지금 방학 중이 아니라는 것이 유감이다. 마찬가지로 I regret that 대신에 I'm sorry that 이렇게 써도 되고요. 미래에 있는 일에 대한 소망을 나타낼 때는 will 대신에 과거 형태인 뭐를 쓴다? would를 쓴다. 나는 희망한다. 날씨가 내일 좋기를 희망한다. 참고로 우리가 희망하다라고 할 때 hope라고 하는 동사를 많이 쓰죠. 그리고 지금 배운 wish가 있는데 hope는 가능성이 좀 있는 경우에 사용을 하겠고 wish는 지금 보는 것과 같이 가능성이 희박할 때 사용을 한다. 조금 차이가 있으니까 기억을 해두면 좋을 거예요. Practice 5. 다음 그림을 참고하여 괄호 안에 단어를 이용하여 가정법 과거 문장을 완성하세요. 자, 그림을 하나씩 잘 보고요. 자, 쌤이랑 3번, 5번, 6번 이렇게만 풀어봅시다. 뭐 하면 좋을 텐데 내가 커다란 고기를 강에서 잡으면 좋을 텐데 지금 잡지 못한 상황이겠죠. I wish 다음에 가정법 패턴을 쓰니까 과거 패턴, 즉 캐치의 과거형, 그렇죠. quote를 쓰면 되겠죠. 뭐 하면 좋을 텐데 천사, 천국에서 천사를 만날 수 있으면 좋을 텐데 과거 패턴으로 써야 되니까 can의 과거 could, 그리고 동사 원형 meet. 자, 좋을 텐데 가장 키가 컸으면 좋을 텐데 나의 친구들 사이에서. 자, 비동사의 과거형 원래는 주어가 I니까 was를 써야 되겠지만 가정법 과거에서는 비동사를 were만 쓰기 때문에 답은 were.
자, 이번 파트는 as if나 as though 다음에 가정법 형태가 오는 것. 즉, 여기서는 가정법 과거를 먼저 설명을 했고, 뒤에 가서 가정법 과거 완료가 오는 패턴에 대해서 배우게 될 텐데, 처음 배우는 학생들은 조금 헷갈릴 수 있는 부분이라서 쌤이 자세하게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as if나 as though는 해석이 어떻게 되느냐? 마치 뭐뭐인 것처럼 이렇게 해석이 된다라는 거 우선 알아둬야 되고요. as if 다음에 가정법 형태가 오는데, 자, as if 다음에 이렇게 가정법 형태가 온다. 즉, 동사의 과거형이 온다는 거죠. 이걸 보면 알 수 있듯이 as if나 as though가 접속사 역할을 기본적으로 하는 거고요. 자, 그런데 교재에 보면 현재 사실과 반대되는 가정을 한다. 이렇게 돼 있죠. 왜냐하면 뒤에 파트가 가정법 과거 형태를 취하고 있으니까. 그런데 as if 다음에 나오는 뒤에 가정법 과거는 현재 사실에 반대되는 내용이 아니라 좀 오류가 있는 겁니다. 앞에 있는 주절의 본동사의 시제랑 같이 간다. 즉, 앞에 시제의 본동사가 현재형이면 현재 사실에 대한 반대 내용을 담고 있는 거고, 과거면 과거 사실에 대한 반대 내용을 담고 있다. 아이고, 이게 무슨 소리야 라고 생각하는 학생들이 있을 텐데, 그래서 쌤이 예물 가지고 설명을 하겠습니다. 나는 feel 느낀다. 마치 내가 진짜 경찰관인 것처럼 느낀다. as if 다음에 가정법 과거. 자, 비동사 were를 쓴 거 지금 보일 거고요. 자, 이 말은 앞에 있는 본동사 feel 무슨 시제입니까? 그렇죠. 현재 시제죠. 그래서 뒤에 가정법 과거를 썼다라고 하는 건 현재 사실의 반대 내용이다. 즉, 직설법으로 나타내면 사실 나는 현재 경찰관이 아니다. 이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겁니다. 자, 비교해서 밑에 문장을 볼게요. 나는 느꼈다. 마치 내가 진짜 경찰관인 것처럼 느꼈다. 자, as if 다음에 가정법 과거. 위의 문장이랑 똑같은데 앞에 있는 본동사의 시제가 앞에 거랑 다르죠. 앞에는 현재였지만 밑에 거는 본동사 시제가 과거. 이 말은 내가 과거의 경찰관인 것처럼 느꼈다. 이런 말인 거죠. 그래서 사실 나는 was not 과거의 경찰관이 아니었다. 다시 얘기하면 앞에 본동사가 현재면 현재 사실의 반대. 그렇죠? 그 다음에 앞에 본동사가 과거면 어때요? 과거 사실의 반대. 그러니까 as if 다음에 가정법 과거가 왔다라고 하는 거는 앞에 본동사, 주절의 본동사의 시제 내용과 같이 간다는 거죠. 밑에 예문을 더 볼게요. 그들은 현재 보인다. 마치 그들이 서로 아는 것처럼. 자, 가정법 과거 썼습니다. new 일반 동사의 과거형. 이 말인즉슨 앞에 본동사 look 현재 시제랑 같은 시제. 그러니까 현재 그들은 서로 알지 못한다. 이렇게. 자, 밑에 거 보면 그들은 과거에 보였다. 그들이 서로 알고 있는 것처럼 보였다. look드라고 하는 게 과거 시제. 그러니까 그들이 서로 알고 있는 것처럼 보인 것도 과거 시제 그렇게 보이는 거니까 실제 내용은 과거의 반대. 사실 그들은 서로 알지 didn't know. 자, 이해되죠? Practice 7. 보기와 같이 주어진 문장을 as if를 이용한 가정법 문장으로 바꿔 쓰세요. 보기를 보면 자, 위의 문장은 직설법 문장. 반면에 밑에 문장은 as if가 들어간 가정법 과거 문장. 여기 보면 동사가 과거 형태가 들어가 있으니까 가정법 과거죠. 쌤이랑 풀어볼 문제는 뒤에 문제 8, 9, 10번 이렇게 풀어봅시다. 사실 그의 아빠는 성공한 사업가가 아니다. 자, 이러한 직설법 문장을 가정법 형태로 그는 뭐처럼 보이냐면 마치 성공한 사업가인 것처럼 보인다. 사실은 그렇지 않은데 그러면 이 파트에 가정법 과거 형태 as if나 as though를 써서 가정법 과거 형태를 붙이면 되겠죠. 자, as if를 쓰고 그의 아빠가 성공한 사업가인 것처럼 그는 보인다. 여기에 was를 못 쓰고 가정법 과거니까 were를 써야 된다라는 거. 뭐 당연히 앞에 부정이니까 그와 반대되는 내용 따라서 긍정을 써야 되는 거. 당연한 거고요. 사실 그녀는 해변으로 가지 않았다. 이 말을 우리가 가정법 형태로 그녀는 뭐인 척 했다. 마치 그녀가 해변에 간 것처럼 했다. 이래야 되니까 그녀는 뭐인 척 했다. 마치 그녀가 해변에 간 것처럼 했다. 지금 가정법 과거를 썼다라고 하는 건 앞에 있는 이 본동사 시제랑 같은 그런 시제. 그러니까 과거에 간 것처럼 보였다. 이렇게 되는 거죠. 물론 as if 대신에 as do를 쓸 수 있지만 지금 앞에 보기
에 나와 있는 그 바꿔준 문장 형태가 as if로 되어 있기 때문에 as if만 쓰고 있는 겁니다. 사실 그는 돕지 않는다. 내가 뭐 하는 거? 잠자리를 정리하는 거. 매일 아침 help는 준사역 동사로 자 목적어 미 목적격 보호자리에 make도 오지만 또 하나 더 투부정사도 가능하다. 이것도 함께 기억을 해 두시고요. 자, 이러한 직설법 문장을 가정법 문장으로 바꿔보면 그는 뭐인 척한다. 현재 뭐인 척한다. 마치 그가 현재 나를 돕는 것처럼 매일 아침 잠자리를 정돈하는 것을 돕는 것처럼 한다. 돕는 거인 척한다. 지금 앞에 주절의 분동사 현재니까 자, 이 가정법 이 부분도 현재 사실에 반대되는 내용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자, 이번에는 without에 대해서 한번 봅시다. without이라고 하는 게 전치사로 뭐뭇이 없는 이라는 뜻으로 많이들 알고 있고 전치사니까 뒤에 명사가 오겠죠. 자, 지금처럼. 그런데 이런 without이라고 하는 이 전치사 구가 가정법 과거랑 같이 쓸 수 있다라는 거고 물론 가정법이 아닌 문장과도 같이 쓸 수 있지만 가정법 문장과 같이 쓰면 해석이 어떻게 되느냐 무엇이 없다면 뭐뭐할 것이다 이렇게 해석이 된다라는 거고요. 가정법 과거니까 현재 사실과 반대되는 내용을 담게 된다. without이라고 하는 단어는 가정법이랑 같이 썼을 때 뭘로 바꿔 쓸 수 있느냐 but for 이 단어로 바꿔 쓸 수가 있고 만약에 문장으로 쓰겠다 그러면 if it were not for 이렇게 바꿔 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but for로 바꿔 쓸 수 있는 거 그리고 문장으로 쓰면 if it were not for로 바꿔 쓸 수 있다. 암기를 해두면 좋을 거고요. without이 전치사니까 뒤에 명사가 붙고 자 문장을 어떻게 뒤에 가정법 문장이 이런 패턴으로 오게 되는데 조동사 could, should, might 쓰고 그 다음에 조동사 과거형이니까 뒤에 동사 원형 이런 패턴을 따르게 됩니다. 밑에 예문을 볼게요. 대기 오염이 없다면 우리는 신선한 공기를 마실 수 있다. 즉 이 말은 뭐냐면 신선한 공기를 마실 수 없는 상황인 거죠. 대기 오염이 있으니까 자 이러한 문장을 자 이렇게 바꿔 쓸 수 있는데 if we were not for 쓰고 without 대신 if we were not for 쓰고 자 대기 오염 이러면 대기 오염이 없다면 이렇게 되는 거고 우리는 신선한 공기를 마실 수 있다. Practice 8 괄호 안에 들어갈 알맞은 말을 골라 동그라미 하세요. 자 여기는 5번, 7번, 8번만 풀어봅시다. 그녀가 없다면 나는 영어 공부를 더 열심히 할 수 없을 텐데 그녀는 나에게 영어를 매우 잘 가르쳐 준다. 그러니까 그녀가 없다면 현재 내가 더 열심히 영어 공부를 할 수 없다 이거죠. 할 수 없을 텐데니까 결국은 couldn't로 답을 해야 될 거고요. 음식이 없다면 어느 누구도 살 수가 없다. 그러면 자, 살 수 없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couldn't. 현재 살 수가 없다. 자, if we were not for without이랑 바꿔 쓸 수 있고 but for랑 바꿔 쓸 수 있는데 if we were not for를 보고 가정법 과거다 라고도 생각할 수가 있겠죠. 나의 스마트폰이 없다면 나는 뭐 하지 않을 것이다. 낭비하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많은 시간을 낭비하지 않을 것이다. 가정법 과거 패턴을 써야 되니까 won't, will not은 안 될 거고 wouldn't로 답을 해줘야 된다. 자 이렇게 문제까지 풀어봤는데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무리하고 다음 시간에 가정법 과거 완료를 같이 공부하도록 합시다. 자 오늘 수업은